이거는 그 재석이랑 명수가 있는데 한 명은요 오지선다형을 푸는데 1, 2, 3, 4, 5라고 답을 했고 한 명은 다 1이라고 답을 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 명이 1, 2, 3, 4, 5라고 했고요. 다른 한 명은 전부 다 3번이라고 답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실제 답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맞은 걸 동그라미 쳐보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맞았다고 치죠. 이렇게 맞았다고 쳐보죠. 그러면 대성이면요 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답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는 얘랑 얘를 맞춰야 되죠. 그렇게 되면 요 명수가 4개를 맞추게 되니까 무조건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를 알게 되냐면 반드시 3번이 답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 가면 3번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석이는 3, 4, 5만 맞추겠죠. 3개씩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남은 4개 중에 명수가 두 문제 맞추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재석이가 맞출 겁니다. 그래서 4C2만 하면 돼요. 항상 6. 그래서 6가지가 답이에요. 자, 교란순열입니다. 자, 교란순열은 자, 너네 뭐 예를 잘 드는 게 이건데요. 핸드폰을 학교에서 걷죠. 맞아요? 근데 너네 학교에서 종료하기 직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핸드폰 받아가는 거잖아. 그죠? 저희 근데 학교에는 콘서트 아, 그래요? 옛날에 거었는데 또 시험 먹자. 오늘 시험. 그렇지. 거기를 건드면 반대하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요. 네. 그래서 거둔 다음에 끝날 때 좀 나눠준다고 치죠. 근데 끝날 때 나눠줬는데 다 본인 핸드폰이 아닌 거야. 이거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상황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각자 자기 거를 아무도 자기 게 아닌 거야. 핸드폰을 딱 걷었다가 받았는데 아무도 자기 핸드폰을 받지 않을 경우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승우 핸드폰을요, 재훈이가 가져와요. 네. 가져가고 싶을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승우 핸드폰을 재훈이가 가져왔으면 승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 N명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 핸드폰을 가져가고 얘가 얘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렇게 교차로 가져갔으면 두 명을 제외하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이랑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요, N명에 대한 숫자를 DN이라고 하죠. D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바꿨으니까 몇 명을 제외한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두 명을 제외한 거랑 같다 그랬죠. 그 경우를요, D의 N-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승우 핸드폰을 재훈이가 가져갔을 때, 재훈이가 승우 핸드폰 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 경우가 바로 뭐예요? P에 N-2, 여기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승우 핸드폰을요,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에요, 원래? N-1 N3명이죠. 왜 N명은 아니냐면, 자기 건 잘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N-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 끝이에요. 그래서 교란순열의 점화식은요, 서로의 뭘 바꾸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 N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나 빼고 N-1명이니까 총 N-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의 일반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의 일반항은 흡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테일러 흡수를 해놓은 게 일반항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책에, 그죠? 그래서 n 팩토리알에 2팩분의 1 마이너스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n제곱에 n팩분의 1까지 간다. 그게 일반항이야. 근데 일반항을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는 이유가요. 교란순열 자체가 여러분 교육과정 안에 너네 수원 이미 다 배웠지만 수원책에 교란순열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 있는 순열 자체가 아니고요. 얘를요 개념을 묶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야. 만약에 너네한테 그 고등학교 시에 수원에 나오는 만약에 교란순열이 수원에 나와. 그래서 교란순열을 물어봤어.
질문을 했어. 그러면 그건 시험이 되는 거야. 얘가 선행 공부를 하면 얘를 알 수 있어. 그럼 선행 시험인 거죠. 맞아요? 근데 교란순열은요, 교과정 벗어났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교란순열 갖다 내면 그건 선행 수업이 아닌 거야. 뭐야? 대학생. 아니. 선행 시험이 아니라, 이 학생의, 자소서도 아니고, 이 학생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란순열 이렇게 아예 교육과정 바뀌는 거 아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교란순열은 뭐 어떤 게 교란순열이다 알려준 다음에 이 정화식을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학생의 핸드폰을 B가 가져갔을 경우에 B가 A의 핸드폰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에 전체 곱이 뭐 정화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요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교란순열 이름 대신에 그냥 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너네 선생님이 낸 문제처럼 핸드폰을 5명에서 제출을 했는데 핸드폰을 받았어. 근데 모두 다른 문제 아니었어. 모두 몇 가지 경우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자 따져보죠. D1 나 혼자 왔어. 그래서 핸드폰을 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최신 폰이네. 그래서 핸드폰을 가져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해요. 혼자 와서 핸드폰을 냈다가 다시 자기 핸드폰을 받아가는데 자기 핸드폰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선생님, 다른 사람이 그거는요, 다른 학생이랑 섞였다는 이야기는 혼자 낸 경우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됐어요? 그러면, 둘밖에 없어. 그 반에 둘이야. 이게 한 가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D1하고 D2 같은 경우는요, 이 점화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점화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상황부터. 네, D3부터 따라가죠. D3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 더하기 0이죠? 그러니까 2개겠네요. D4는요,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2점. D5부터 갑자기 늘어납니다. 4 곱하기 2 더하기 9. 그래서 11, 44. 44. D6는요? 265. 많이 해봤네. 5 곱하기 44 더하기 9니까 200 얼마? 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야 B6까지 물어보면 좀 심하고 B5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따지면 되고요. 선생님 D1, D2는 왜 저만식 따라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수원을 배우셨으니까 모든 수열이 A1부터 일반을 따라가던가요? 아니죠. 대부분 뭐부터 따라가요? 2부터 따라가죠. A2부터 따라가고 A1 대입해봐서 얘도 따라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었죠. 그럼 모든 수열이 A2부터 일반항 따라가요? 아닙니다. 일반항을 왜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항은요. 100% 항을 한 번에 구하고 싶은 거야. 100% 항을 한 번에 구하고 싶은 거야. 1000% 항을 한 번에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2개, 3개쯤은 일반항 따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어. 뭐 0안 따라가고 0번째부터 뭐 100만 번째까지 따라가는데 그러면 의미가 있는 일반항.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D1, D2는 따라가지 않고 D3부터 따라가는 요런 애가 되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물어봤다고 하면 D5까지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더하기 곱하기 잘 못하시니까 그죠? 이 정도는 잘 못하시잖아요. 출제하는 사람도요. 좀 사람이니까 너네가 뭘 못하는지 잘 압니다. 그죠? D5 정도 물어볼 거고 D6 정도 물어보시는 선생님은 좀 약간 양호가 제가 약간 그 있잖아요. 왜 화난 조합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수비를 물어봐. 우리 진짜. 자, 그래서 일반은 그 n 팩토리알의 2 팩분의 1 마이너스 3 팩분의 1 4 팩분의 1 뭐 빼기 더하기 하는 개가요. 그 테일러 흡수와 관련이 있고요. 수영 배우셨을 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점화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비동차항, 뭐 2차 점화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질 필요는 없고 뭐만 아시면 되냐면 모든 그 점화식이 주어지면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항을 계산하는 방법이 생성함수, 뭐 정규 생성함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수열을 테일러 곱수 전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능한데 그거는 더 수학을 전공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배워도 충분하고요. 지금은 뭐만 알는데 교란순열의 점화식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이상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왜 셀러 복수라 할래? 모든 수열이 테일러 곱수 전개 가능하다고. 네, 그러니까 테일러 곱수 전개 가능하고 그 전개해 놓은 게 그 모양이에요.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습니다. 1이잖아요. 그 앞에 개수가. 그래서 간단한 형태죠. 얘 간단한 형태가 나오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도 보면 어떻게 돼요? 피보나치 수열 AN은요. AN-1 플러스 AN-1 얘도 계속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점화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요거의 생성함수, 요거의 일반 흔의 공식이 이거의 풀마 값이라서, 그죠? 마이너스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 n제곱 이게 일반항일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알파 n제곱 마이너스 베타 n제곱 이런 꼴일 겁니다. 그 피보나치 수열 일반을. 그래서 함수의 근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일반항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함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항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너네에게 문제를 구하는 정도까지는 문제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로 일반항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이요. 여러분들 그 P에 AN 플러스 B Q에 AN 플러스 1 플러스 R에 AN은 0꼴의 점화식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꼴은 여러분들이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넘겨서 그죠? Q분의 P 해가지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해가지고 그게 차가 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야 뭐 등비 수열이야 이렇게 풀리는 형태인데 이게 0 아닌 경우는 교육과정을 벗어난다라고 지금 배우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그죠? 이게 더했을 때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피보나치 수열. 이해되셨어요? 이거 배우지 않으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그래서 배우지 않으니까 뭐 일반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이런 점화식을 갖는 아이구나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하죠. 1엠만 해드리면요. 제가 이걸요. 미적분 들어와서요. 점화식 너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수업을 조금 해줬었어요. 미적분 책을 뒤져보시면 수열 파트가 수열 정승진 T에서 머리 좀 없으신 성격 안 좋은 근데 그거 아니죠?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 되는 건데 문제를 푼 기억이 있는데 저 다른 거 소 아니겠죠? 수열의 일각이 마이너스 AN 이저 창조 수열의 극한하면서 마이너스 A1 문제가 극한에 나왔다. 그건요, 제가 미적분 하면서 아마 정리해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복습을 좀 하세요. 피보나치 수열은요, 피보나치라는 게 사람 이름이야. 피보나치 수열이 사람 이름이고요. 피보나치가 좀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상인이에요, 상인.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대기업 CEO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00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170년대부터 살았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좀 그렇긴 하죠. 돈을 잘 벌어서 엄청 큰 대기업의 CEO가 되면 누구랑 친해져야 돈을 벌어요? 얘기 잡은 건데, 권력이랑 친해져야 되죠. 그래서, 그때, 지금 대통령이 그때는 왕이잖아. 우리 집사제 얘기하고 아는 대로, 나오면 휘턴이 좀 거치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만하세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왕한테 피보나치가요 수학책을 선물합니다. 사형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너네도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 없는 걸 선물해야 굉장히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
왕은요, 그 피부나치보다 돈도 많을 거죠. 재산도 훨씬 많고 권력도 있잖아. 그럼 돈도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삼반서라는 수학책을 지어서 이제 왕한테 헌정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수학의 발달을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속도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옛날부터요. 관리 뽑을 때 무슨 시험을 본지 알아요? 과거 보는데 무슨 시험을 봤어? 이렇게 하는 시험. 왕이 되는 시험. 백일장. 자, 세계장인데 뭘 하는 거야? 이게? 시선.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반이 그게 아니라 그냥 양반이면 양반인 거야. 양반이 뭐냐면 무반과 문반이 양반이 합쳐서 문반이 더 높죠. 조선 때는. 그 다음에 그죠? 고려 때는 무반이 더 높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 되는데 과거 시험이 한시 쓰는 거죠. 한시. 한문으로 된 시를 잘 쓰는 애가 급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가 되는 거죠. 그죠? 무신도 근데 싫어. 아니죠. 무시는 뭐 달리기하고 활쏘기하고 이런 걸로 뽑죠.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뛰어난 관리를 뽑는 기준이 한시를 짓는 거잖아. 그래서 뭐 그죠? 막걸리 먹으면서 정자에서 뭐 그죠? 시내 떠내려가는 뭐 나뭇잎 파리를 보면서 뭐 이렇게 글 적어서 막 갑자기 과거 웃지하고 그러잖아. 근데 전 세계에서요 제일 책이 뭔지 알아요? 성경. 성경이죠.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이. 수학의 정석이. 근데 무슨 수학책인데? 수학책이죠. 기하. 여러분도 아는 수학책이죠. 유클리드. 원론. 유클리드의 원론이죠. 유클리드의 원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라베디. 옛날에 지어져서. 아니요. 옛날 비교적으로 치면은요, 함무라비 법전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랬는데 나랬잖아요. 유클리드는 안 망했어요. 원시인들 한국의 네. 현장이. 유클리드 원론이 가장 많이 팔린 이유는요, 얘기했죠. 피보나치가 왕에게 수학책을 선물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나라는 관리 뽑을 때 무슨 시험 봤다고요? 한시 짓는 시험 봤다. 외국 쪽은요, 무슨 시험 봤냐? 이집트만 해도요, 무슨 시험 봤냐면,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수험서, 공무원 수험서가 유클리드 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나 시험만 합격하면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유클리드 원론의 몇 번째 증명을 해야 알아, 문제가. 그걸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텍스나 이제 텍스트 시험들이. 네, 그래서 뭐 여튼 그렇고요. 해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문제는요. 3반서에서 토끼가 번식하는 숫자로 나오고요. 실제로 요즘에서도 그대로 그 문제가 인용되어서 토끼가 뭐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쌍을 만나서 새끼를 낳고 막 이렇게 뭐 짱 얘기하고 이러면 좀 그렇죠. 네. 근데 뭐 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걸요. 이게 토끼가 짝을 만나서 새끼를 낳고 해서 새끼가 늘어나는 숫자가 피보나치 수열이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 1, 2, 3, 8 이렇게 나가는 피보나치 수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 2, 3, 5, 8 이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그럼 앞에 있는 두 개를 뭘 더해서 이게 된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제가 아까 드렸어요. 꼭 첫 번째부터 자를 필요 없다. 그죠? 몇 개 띄고 나서 형이라도 상관없고 저만 숫 자체가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뒤에 있게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번, 93번 써보세요. 자, 92번입니다. 92번은요, 다섯 명의 사람이 각자의 자기 모자 말고 모두 다른 모자를 받아갈 확률, 경우의 수, B5, 44. 이거, 끝. 자, 93번입니다. 6개의 수험표를 섞어서 한 장씩 나누어 줄 때 2명이 자기 수험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2명은요, 2명은 자기 수험표를 받는 2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몇 명이야? 네. 해요, 넘어져. 그러니까 비포죠. 예, 비포의 값이 얼마예요? 60이 어떻게 나네요?
6, 30. 2, 1. 둘이 더해 곱해요? 네. 곱해요. 더 곱해요. 그 둘이 연속 곱해야 돼요. 자꾸 옆에서 알려주고 그만해. 135개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항 정리예요, 그죠? 이항 정리. 이항 정리 한번 보세요. 네. 한경. 설명 드릴 테니까 이거 그대로 네. 자, 이항 정리는요. 항 정리야? 네. 항이 두 개라서 이항이라고? 맞습니다. 네. 진짜. 항이 두 개라서 이항이에요. 세 개면 3항 정리. 자, 그래서 1 더하기 2의 n제곱, 항 두 개인 거의 곱이죠. 그래서 A, B 하면 또 헷갈리시니까 익숙한 거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x 플러스 1에 제곱, y제곱. 제곱? 제곱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시죠? x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에 3x제곱에 3x 플러스 1 x 플러스 1에 4제곱 한번 해볼래요? x의 4제곱에 4x의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겠네요? 5제곱만 해볼까요? x 제곱 더하기 5x 제곱. 5x 4제곱에 2의 x 세제곱 제곱에 5x 더하기 5x 플러스 1이죠. 진짜 6까지 해요. 어떻게 한 거였어요? 그냥 파스칼상학형 쓴 겁니다. 그래서 1, 1, 1, 1, 1, 1, 1, 1, 1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 나눠서 주제 2, 3, 이항 정리 굉장히 힘드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요. 3, 1등에서 4, 6, 4, 1, 1, 5, 10,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개수가 정확히 파스칼 삼각형의 요 모양이랑 같다. 왜 같은지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는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요. x 더하기 1이 몇 번 곱해진 거예요? 곱해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쟤를 분배할 거죠. 분배 법칙을 할 때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각각 괄호마다 몇 번의 선택 기회를 주는 거야?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전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괄호에 x를 선택하면 x의 세제곱. x1 선택하면 x제곱이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x1x도 있고 1xx도 있죠? 그러면 3개가 있으니까 3x1 제곱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NCR로 표기해 볼게요. NCR이 뭔지는 아시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 각 괄호마다 한 번씩이니까 3번의 선택의 기회 중에 나는 한 번도 안 뽑을 거야. 뭐를? 1을요.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되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3번의 선택의 기회는 한 번만 뽑을 거야. 뭐를? 1을.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일단 끝까지 쓰면 네. 얘를 지워버리고 불까지 쓰게 되면 3c2의 x의 3c3의 1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항정계입니다. 이항정계. 그래서 얘를 보여드렸지만 x 플러스 1 아니 a 플러스 b의 n제곱도 이항정리로 전개할 수 있어요. ncr인데 이거 띄우죠? ncr에 nc 0부터니까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가 할 겁니다. nc 0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에 n-r제곱에 b의 r제곱 이렇게 되죠. 시그마는 덧셈을 줄여놓은 거예요. 0 넣어서도 하고 1 넣어서도 하고 2 넣어서도 하고 n 넣어서 더하는 데까지 해라 라는 뜻이고요. n 팩토리알 자 는 뭐랑 같아요? 7개 중에 4개 뭐랑 같아요. 그래서 얘랑 항상 같죠. 이렇게 대칭으로 같죠? 그 개수들이 고이 1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7, 13 어떻게 계산해요? 7, 6, 5, 3, 2, 1이죠. 그래서 NCR은요. NPR을 R팩으로 나누면 되는데
NPR이 뭐야? 순열 n개를 r개 곱하면 됩니다. n개를 r개 곱하는 방법은요. 팩을 n-r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r팩이 있으니까 그대로 있죠? 얘는 뭐랑 같아? nc n-r 하시게 되죠. 그래서 ncr과 ncn-r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n제곱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이게 만약에 a 더하기 b의 뭐 100제곱이었어. 100제곱이었어. 그러면 a 30제곱, b의 70제곱의 개수를 구해봐. 어떻게 하면 돼요? C 300. c 30, 100c 70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백인 거 아니? 그거는 백구보기 아니, 39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의 정계식이요. 사망 정리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이라고 하면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있어야 하고요. 그죠? 요걸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P팩, Q팩, R팩이죠. 왜? N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옆으로 이게 퍼져 있어요. 그 중에 몇 번 택했다는 거야? P, B를 Q, C를 R 선택했는데 곱할 때 첫 번째 자리부터 P 자리까지 동시에 꼽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를 배열하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배열이 돼요? P번 배열되고 B는 Q번, C는 R번 배열되니까 실력으로 생각하시면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요. 94, 95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94번이에요. 자, 봅시다. 자, 94번은요, 뭘 관계하래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에 알게 되면 a 더하기 b의 n제곱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NC R에 A의 N-R에 B의 R되고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시간 없어야 되겠지만 각 항이 요거의 뭐 합이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자. 그래서 얘는요. 시그마 R 0부터 5까지 그죠? 5까지 NC OCR에 EX 세제곱에 5-R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1의 R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일단 놔둬요. 그럼 얘만 좀 찾아보죠. 그러면 2에 5-R제곱에 마이너스 1의 R제곱이 붙을 거고 얘는 X에 이거 그냥 곱할 거죠. 15-3R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R이죠? 15-3R 마이너스 R 하면 X에 15-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CR 이렇게 되겠죠? 한개가?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하라고요? X 세제곱 계수죠. 그럼 X 세제곱 계수는 15-4R이 3이 되는 R을 찾아라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야?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겠죠? 53에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최제곱이 되다. 그죠? 그러면 얘는 5 결정은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니까 그거는 4니까 53은 52와 같죠? 그러면 5, 4, 1에 4를 곱하니까 2에서 마이너스 40이다. 그래서 보호 틀리셔도 틀린 거죠. 인간분열은 이항정인데 왜 동자순열이에요? 동자순열은 삼항정에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X에게서 3이면 95번이요. 그래도 말고 그래서 x-x제곱분의 a의 영수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60이래요. 그죠? 얘는 바로 보죠. 한번 해봤으니까 6CR에 x의 6-r제곱에 마이너스 a는 따로 떼주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빼죠. 6CR에 마이너스 A의 R제곱에 얘는요. X의 6 마이너스 R에 X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얘가 헷갈리실까봐 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써볼까요? 마이너스 A의 R제곱에 X의 몇 제곱이래요? 마이너스 2R 더하는 거죠. 상수항은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죠. 그래서 6-3R이 0 되는 R을 찾아야 되는 가래값이 얼마? 2. 그죠? 그러면 62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 60이래요. 60의 값이 6, 5, 2, 1, 평균 3, 15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 4네요. A가 양수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니까 A 값이 얼마예요? 2. 96번, 97번 풀어보세요. 자, 96번입니다. 자, 봅시다. 96번. A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32일 때 A가 출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요, 바로 해볼까요? 4CR에 A의 X의 4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X분의 1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만 나누고 나머지 다 넘겨요. 4CR에 A의 4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X의 4 마이너스 R에 X의 마이너스 R제곱이잖아요. 한번 덮어보죠. 그러면 A의 4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X의 4 마이너스 2R이죠. 맞아요? 여기서 뭐라고요? X제곱의 개수니까 4-2R의 값이 2가 되는 R은 1이네요. 저희가 넣어보자. 41 곱하기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하는 얘기죠. 이 값이 얼마라고요? 32요. 그러니까 32. 그러면 얘가 40이 4니까 A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겠네요.